자, 오늘 두통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도움 될 수 있도록, 자, 습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 얘기하지. 그렇죠. 여러분들, 골절 꼭 해보십시오. 이거 뭐, 자연동 이런 거 하죠. 훨씬 좋습니다. 자연동 이런 거보다. 누시누험이라는 표현 있죠. 누시누험이라. 네. 그래도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들이 제 방송 봐주시는데 제가 도움을 드려야죠. 좀 드려야 되니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저도 압니다. 이게 방송만 보고는 환자한테 쉽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다양한 방법에서 이게 실제로 처방 내는 거, 이게 테크닉이 좀 배우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제가 이제 해보니 개인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하거나 직접 옆에서 하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시간 갑니다. 중앙은 위 토하니 병제 비하면 유제 측이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상고천진론, 생기통천론 할 때 이 토의 개념이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여기 이제 근계진원론에 잠깐 나오고, 나중에 보면 이제 다음 편에 보면 음양응상대론 내 가면 이제 토의 개념이 확 나오고, 뒤에 가면 태음양명편 내 가면 아예 토에 관한 개념이 주구장창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토에 관한 게 굉장히 좀 짧게 나와가지고 생뚱맞을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중앙은 토가 되니 병은 비에 있고 그 유는 측에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엔 저도 이 글을 볼 때 측이 과연 뭘까 라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서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배수열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런 데 좀 포인트를 두고 제가 환자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환자분들 중에 여기 아프다고 하는 분 있죠. 잠깐 어깨까지 가기 없기. 다시 여기 견갑골 내측 아니면 조금 더 밑으로, 지금 여기에는 이제 흉추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부위에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견갑골 안이 아프다, 뭐 하다, 뻐근하다, 뭐 담기 열린다, 여러분들 이거 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이 잘 확인해 보면 이 중초에 문제 있는 경우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오히려 그 중에 이거는 이제 처음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기체가 많고요. 자꾸 여기가 뻐근해지시는 분 있죠. 이건 순전히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뭐 이거는 이론으로 발표하거나 그렇게 할 끈덕지는 안 됩니다만, 저의 순수한 경험이고 틀릴 수 있습니다. 위음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의 제 결론입니다. 현재까지 아직 저도 새파랗게 젊은 놈이니, 이제 40대 중반 돼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놈이니 뭐 자신있게 뭐 어디 딱 발표할 그런 건 아니지만,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위음어인 경우가 매우 많다. 여러분들한테 이실이 직구하면, 그래서 위음어에 쓸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죠. 용환유, 백편두, 메가, 신공, 뭐 인삼과 수삼, 인삼, 뭐 대추, 뭐 이런 것들, 산사육,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에 좀 벗어나서 요즘에 제가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좀 부족하다 싶어서 오매 잘 안 쓰거든요. 오매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석곡, 약재 중에 석곡 있죠? 이런 부분이 조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도 제가 먹어보고 환자한테 써보고 있어서 그런 결론은 제가 조금 더 내봐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의 경우는 위음어와 관련이 굉장히 많고, 이게 과연 제가 그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즉 병이 과연 그러면 이 부분 아닐까? 그래서 비병, 토병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앙이라는 것은 척추의 중앙을 얘기하지 않을까? 중앙의 의미가 중앙은 이제 방위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비가 해당되는 부위는 목은 간이었고요, 허리는 신이었고, 여기 흉추 쪽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의 문제로 인해 광증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위에 크게 러프하게 보면 음허의 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여기가 예민하고 신경이 예민하죠. 그래서 여기에 자율신경계도 여기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거를 한방과 양방을 짬뽕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이 위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의 그런 게 있고, 저는 여기에 좀 매칭을 좀 하고 싶어서 개인적인 주장을 합니다. 개인적인 주장. 틀릴 수도 있으니 절대 이건 뭐 저를 제 말만 믿고 그렇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치료를 해보니까 좋더라라는 아주 편협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뭐 아니더라도 이해해 주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보면, 여기는 태음양명편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재활, 비주, 비불, 주, 시는 하야오. 비가 딱 주하는 시간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제 목이라고 하면 아침, 목은 아침, 심장은 점심, 뭐 폐는 이제 해질녘, 시는 한밤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기백이왈, 비자는 비라는 것은 토야라, 비는 토다, 치 중앙하야, 중앙을 다스리는데, 상이 사시로 장 사장하니, 항상 사시로서,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밤 요렇게 사시 모두로서 사장을 기르니 각각 18일 기치라. 각각 이제 5등분하면 365일을 5등분 하면 73일인가요? 13일인가? 맞나? 13일. 거기에서 이제 4등분 해야죠. 4등분 하면 4, 8, 34, 9, 36, 90일쯤 되죠. 거기에서 이제 각각 18일씩 뗍니다. 거기에서 또 한 90일씩 18일씩 떼면 요것들을 주워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개가 이제 5등분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 독주어 시하라. 딱 어느 시간에 딱 주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5장에 두루두루 4장에 두루두루 돼 있는 거를 모아놓은 거다. 그래서 모두 관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장자는 상, 저, 위토지 정ля라. 항상 위토의 그 정에 들러붙어 가지고 있다. 비장이라는 거는, 토라는 거는 생만물이 법천지하라. 고로 상하, 지 두족에 부득주시하라. 그래서 사장 그러므로 상하로 두 머리와 땅에 이르름에 주하는 시간이
없고 모두가 이제 주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 최근에 특이한 환자가 하나 왔습니다. 손발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관절인 줄 알고 아 관절이 아프세요? 아닙니다. 발바닥이 아프다는 거예요. 50대 초반 40대 후반의 그 남자분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양방에 일단 먼저 다 가봤습니다. 신경과 정형외과 뭐 이런 거 다 가봐가지고 시술도 다 하고 다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의원도 많이 다녔답니다. 많이 다녀가지고 이제 이쪽에 문제라 해서 이쪽에 침도 맞고 뭐 약도 먹고 뭐 했대요. 그래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 뭐 어떻게 해서 뭐 여기 우연히 간판 보고 들어왔겠죠. 뭐 내가 뭐 유명하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뭐 다 했잖아. 관절인지 풍한인지 뭐 다 봤을 텐데 목, 허리 다 해봤잖아요. 양방에서 이 목하고 주사 다 맞았다더라고. 신경치료하고. 안 된다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목 디스크면 제가 목을 치료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데. 그리고 양손이 다 그렇대요. 한쪽이 그러면 또 목에 문제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죠? 존댓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한방의 이론에 비주사말이라는 그 용어가 있다. 이 용어에 따라서 아마 목에 의해서 손이 주관하고 허리에 의해서 다리로 가는데 다 해봤지 않느냐? 그러면 안 해본 거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비주사말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비위를 좋게 해보면 어떻겠나? 환자분 스스로는 뭐 비위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배도 눌러보고 하면 조금 긴장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위 전격과 이제 비경을 조금 더 넣고 그다음에 한의원에 있는 확향전기산 비슷한 그런 거를 주고 몇 번 침을 놓고 있는데 통증이 많이 줄었대요. 3번인가 제가 치료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조금 뭔가 어떤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습기라는 거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멍하니 우중충하니 한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둔한 듯한 바람이 이런 거 이 날씨 보면 바람이 불지도 않잖아요. 뭔가 정체돼 있고 둔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 얘기는 하면 오늘 두통 못 하는데 괜찮습니까? 황희정승 두통 해야지 여러분들. 잠깐 두통 두통 해야죠. 그죠? 황희정승은 두통하고 남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그래도 뭐 오늘 좀 적은 인원이 듣고 계시지만 엑기스 한번 전달하고 제가 다음 휴일날 딱 쉬어야지 여러분도 그동안 써먹죠. 그죠? 황희정성은 제가 시간 남으면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 내용은 제가 이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음양 응상대론인가 뭐 그게 있는 내용이죠. 습, 감, 육, 구, 사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된다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비고 습하니 비는 습을 싫어하니 급식 고이조지 고미가 그래서 건조한 약성입니다. 고미가 그래서 이제 그 고미를 쓰고 비욕하는 하니 급식 감이 완지라 예민한 사람한테 달달한 거 줘야 됩니다. 달달한 거 예민한 사람들한테 항상 부인이 화가 난 것 같다. 부인이 뭔가 자꾸 내한테 예민하게 군다. 여러분들 달달한 걸 선물하세요. 초콜릿을 주든 아니면 목소리라도 달달하게. 돈은 안 줘도 됩니다. 목소리라도 달달하게. 여보 그랬어 고마워. 아니면 애인한테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주둥이만 잘 놀리면 된다. 마음과 주둥이만 잘 놀리면 됩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네, 대답하셨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고로 춘기자는 병제 두하고 저는 주둥이만 놀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행동으로 항상 저희 옥황상제 사모님을 옥황상제로 모시고 항상 제가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 네. 고로 충기자는 병제 두하고 하기자는 병제 장하고 추기자는 병제 견배하고 동기자는 병제 사지라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춘기는 앞에 얘기할 때 목, 경항이라고 했는데 목이나 경항이나 거기가 거기다 그죠?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부위가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하기자는 병제 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장의 장인가?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흉부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흉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기자는 병제 견배. 아시겠고, 동기자는 병제 사지. 사지. 허리라고 했는데, 허리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찬 기운이 사지에서부터 이렇게 몰려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지도 또한 사지골랭 이런 의미에서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 보면 경항과 두는 봄 기운과 목 기운과 연관이 있고요. 흉은 하, 여름 기운, 견배면 가을 기운, 요고, 사지는 겨울 기운, 신과 연관이 있다라는 건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춘기자는 병제두 하니까 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에 대해서. 두라는 거는 정명지부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 영민하게 정명의 기운이 쌓여 있는 곳이고 정기신이 꽉 차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두에 대해서 정상적인 걸 설명하기 좀 이제 너무 그렇고,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두통, 현운, 간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칠정 이런 것도 많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한방에서는 마음과 관련된 거니까 거기서 빼고요. 뇌경색 이런 것도 한방에서는 머리의 문제로 보진 않으니까 그거 조금 제껴놓고 크게 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매도 이제 해당되죠. 해당되는데 일단 요거만 합시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현우는 제가 이제 두통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꺼냈습니다. 이 보면 이제 비틀비틀하죠. 네, 이게 이제 아마 술 먹은 애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때는 아마 예과 2학년 본과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술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주량이 그렇게 센 사람은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혈기도 있고 하니까 선배들하고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빼는 성격은 또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술을 먹으면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본과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전엔 전혀 없었어요. 술 먹고 가기 전에 라면 한 그릇씩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두통입니다. 그 중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일본 책을 봤나요? 보는 중에 오령산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통에 오령산이 그게 일본에서는 많이 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엑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봉사활동 가는 거기에 엑기스가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이 표정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술 먹고 머리 아프면 여러분들 진짜 미칩니다. 미치는데 이게 딱 먹고는 씻은 듯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 술을 먹을 때 항상 오령산 엑기스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해가지고 먹을 때마다 신효를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듣지를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게 그때 제대로 알았으면 이제 몸이 맛이 간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의 두통에 대한 참 여행은 멀고도 기나긴 여행은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병원에서 저희 담당 교수님이 두통 클리닉을 하셨어요. 환자도 무지하게 많은 과여가지고 두통 환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통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노하우를 좀 쌓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 자, 두통 봅시다. 두통에 대해서 내경이 뭐라 되어 있냐면 시로 두통 전질자는 하허상실이니 과제 족소음 거양이요 심즉 입신이라. 두통 전질은 하허상실이라. 그 다음에 순몽초우는 하야 목명이롱은 하실상허이니 과제 족소양 고름이요 심즉 입간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두통 전질은 하허상실이다. 하허상실은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 거고, 순몽초우는 어지럽다는 표현입니다. 현운상, 목명이롱, 눈이 어질어질하면서도 귀가 이제 먹는 거. 이것도 이제 현운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하실상어다. 반대병리죠, 반대병리. 두통과 어지럼증이 병리가 반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부를 보면 이제 여기에는 신에 관련된 문제고 여기에는 간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실상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래가 허하고 위가 실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하실상어 어때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이걸 해석해 보죠. 두통 전질에 해당되는 건데 아래가 비고 위에가 꽉 찬다 라고 해석을 해보죠. 뭐가 꽉 차는데? 기운이. 습담은 기운이 가면 습담도 차는 거죠. 기운이 밑에는 비고 위에는 꽉 찬다. 원래는 정상은 뭡니까? 위에서는 밑으로 잘 내려가고 밑에서는 위로 잘 올라가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밑에가 비고 위에가 꽉 찬다는 거예요. 즉 위에서 못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못 내려간다. 그래서 위에는 기운이 딱 막히니까 기체가 발생. 통증은 막히는 거다. 이해가셨죠? 통증은 막히는 거다. 그러면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운이 하허상실이 되다 보니까 상기되어서 내가 너무 화를 내든 뭐를 하든 상기가 되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골되어서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든 기체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해서 이 하허상실을 이해하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있네요. 올라가는 힘이 너무 세니까 상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힘이 약하니까 이제 상실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거는 허증입니다. 허증.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골인 거예요. 골의 형태입니다. 내려가는 힘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상하순환이 이 심장의 기운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심장에서는 밑으로, 심장으로 위로 이제 끌어올리는 역할은 심장의 역할이고요. 위에서 밑으로 당기는 신의 역할, 신의 힘이 꽉 있어야 위에서 쭉 잡아 당기죠. 쭉 잡아 당기고 위로 쭉 올려주고. 그게 이제 원래는 정상적인 역할인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못 당겨주는 거예요. 그건 뭐다? 신의 힘이 너무 약해졌다. 올라가는 힘이 너무 강한 거는 상력하는, 이게 뭐 심이라고 해도 되고 뭐 상력하는 기운이 너무 세다.
이렇게 이제 크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석곡은 심신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신의 문제. 자, 올라가는 힘이 강한 거는 표실, 표한. 겉에서 쪼으니까 올라갑니다. 아, 사투리 쓰면 안 되죠? 겉에서 조이니까 올라간다. 하하하. 다른 거는 못해도 그 단어 하나만이라도 조이니까 올라간다. 저희 직원들한테 늘 교육받습니다. 원장님, 쪼이니까가 아니고 조이니까. 쪼이니까. 조이니까. 네. 자, 조이니까 올라간다. 그죠? 그 다음에 간신, 올라가는 이제 주로 장기가 뭐냐면 간, 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승하는 기운이잖아요. 이게 너무 강한 겁니다. 춘승장하. 춘승장하. 거기에 이제 기운, 제가 이제 병리가 뭐랬습니까? 습기로 인해가지고, 습기로 인해서 춘기가 승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조해지다 보니까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상승하는 기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배운, 금괴진원론에서 배운 용어로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용어를 자꾸 써야지 익숙해지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표를 풀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마왕탕에 보면 두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로 상승하는 게 강하면 이제 장하에 의해서 상승한다고 하면 습기를 보면서 내려주는 걸 하고, 너무 건조해서 불이 화닥화닥 하는 거면 진액을 보충하면서 내려줘야 되고. 고병리입니다. 자,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힘이 약하다. 이제 리허라고 하는 걸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표실이란 표현을 쓰다 보니까 아이씨, 그래도 이제 뭔가를 좀 매칭을 시켜야 되지 해서 리허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폐신의 기운이 전부 다 이게 내리죠. 그래서 특히 그 중에 신의 힘이 약하다 보면 그래 됩니다. 신의 힘이 약한 거는 동승하, 여름에 에너지를 너무, 양기를 너무 많이 쓰면 자연스럽게 오그라들어서 추워지는 거죠. 추워지는. 건강하게 딱 힘있게 딱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약해져서 위축이 되는, 그러니까 제대로 수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그것도 이제 이 병리가 나타나고요. 장하승동, 습기에 인해 가지고 날씨가 있는데 습열 중에 찬 기운에 의해서 습기가 많이 생깁니다. 습기가 많이 생기면 또 이 신이 더 약해집니다. 그런 병리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부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은 어떻게든 부자의 역할입니다. 겨울에 제대로 춥고 매섭게 추워야 되는데 춥지 못한, 신이라는 건 춥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신의 파워가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떼야 됩니다. 신을 뜨뜻하게 해가지고 이 힘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장하는 거에 우리가 이제 육미만 생각하지만, 건강부자탕 우리 공부했듯이 이 건강부자의 힘이 있어야 양기가 수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허상치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약재를 조금 더 보면 하기하는 약은 반하, 감구, 만영자, 황금, 천호, 남성, 작약, 이런 식의 어떤 약재들이 습기가 있으면은 뭐 반하 이렇게 될 거고, 뭐 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만영자는 수별이 될 거고, 이것도 황금도 그렇고, 천호 남성은 거기에 오래되다 보면 찌꺼기들이 여기 막히거든요. 습담이 반하를 넘어서는 그런 단계. 작약은 어떤 혈 부족에 의해서 어떤 약간 허혈이 뜨는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기운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찌꺼기도 같이 생기거든요. 찌꺼기도. 그럼 찌꺼기를 반하로도 해결하지만 이거를 이뇨를 시켜서 확실히 몸으로 빼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택사 절형 복령과 같은 게 필요합니다. 오령산이 왜 들었냐? 이 찌꺼기를 소변으로 빼주거든요. 그럼 왜 안 들었겠습니까? 나중에는 왜 안 들었겠습니까? 제가 그만큼 신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양기가 소모되고 하다 보니까 땡기는데 이 송기가 자꾸 되다 보니까 신의 힘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이뇨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기운이 자꾸 신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러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되는 거를 보면 빈속에 독주를 먹으면 되더라고요. 위에 어떤 이 위가 예민하게 돼가지고 어떤 스벨이 뜨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쪽에 조금 찬 기운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혈도 보면서도 찬 기운을 보는 천궁, 세신, 계지, 갈근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하기라기보다는 두통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신의 의미로는 부자, 산약, 산수 이건 뭐 전부 다 이런 약재죠. 이런 약재들을 써서 신을 봅니다. 일단은 제가 약재를 러프하게, 영어 괜찮나요? 러프하게 이게 제가 가져온 겁니다. 뭐 이걸 다 때려 넣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산약, 산수유, 토사자, 구기자, 파극 이런 건 신의 진액도 많이 부족하고 수렴하는 이 자체의 힘이 부족한 거, 음이 부족한 겁니다. 부자는 음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파워만 부족한 거고. 네. 근데 보통 이제 뭐 같이 되죠. 이게 이제 기존 금원사대가라든지 기존 의가와의 석곡과의 어떤 개념의 차이입니다. 신을 보는 개념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자를 빼고도 써봤는데 부자와 함께 쓰면 더욱 잘 되더라 라는 걸 저는 체험으로써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두통 뒤에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실상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는 게 매는 것 같습니다. 현운인데 하실상어, 아래쪽이 실하고 위가 허하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기운이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하고 흔들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운이 밑에 있는데 위로 제대로 올라가 가지고 내려가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위로 잘 못 올라간다는 개념입니다. 상기 부족, 제대로 못 간다는 겁니다. 이때 흔들리는 겁니다. 이 보면 여러분들 요 보면 고양이가 이렇게 하니까 촛불이 꺼지면서 자 고양이 보지 마시고 자 이 촛불을 봐야 됩니다. 촛불 여러분들 자 허이 이걸 촛불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위로 쭉 올라가는 게 이 사람들이 자 가면 다른 걸로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중. 자, 이 보면 이제 이 연기가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꼬불꼬불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죠. 왜 그렇습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밑에서부터 불을 확 떼면 여러분들 냄비, 라면 끓이거나 할 때 냄비 보세요. 밑에 불이 팔팔팔 끓을 때는 이런 거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불을 탁 끄는 순간 갑자기 수증기가 확 생기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주는 힘이 딱 멈추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는 밑에서부터 위로 못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기운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하실상어의 표현입니다. 하실상어의 표현.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개념이 또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개념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기운이 중앙에
막혔다고 봅시다. 막혔으면 밑으로 내려올 때 제대로 못 내려오죠. 반사돼서 올라가면 위로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긴장을 한다고 봅시다. 긴장. 편안하게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충격이 오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면 딱 이래서 기체가 되면 아예 딱 긴장이 되면은 두통이 딱 기체가 돼서 긴장이 되겠죠. 기체가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게 내가 기운이 제대로 수렴시키는 긴장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헐거워진 상태 조금 이제 긴장도 하지만 대충 긴장하고 안에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에너지 많다 보니까 안에서 충격이 되다 보면은 안에서 흔들리는 게 굉장히 극렬해집니다. 극렬해지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석증 같이 막 빙글빙글빙글 돌듯이 뭔가 막혀 있는데 제대로 완전히 꽉 막히려면 기체가 딱 될 텐데 그 정도는 아닌 그럼 안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기운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어지러운 듯한 그런 것들은 이게 막히면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설명이 내가 너무 잘했나? 그러면 이게 이제 두통, 현운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기운이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러면 이제 위에 두통은 뭐였습니까? 위에서부터 못 내려온다. 그게죠. 그래서 잘 내려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두통 처리고 어지럼증은 밑에서부터 위로 못 올라간다. 이게 두통이죠. 어지럼증이죠. 그래서 요거를 결국에는 기운을 올려주면서도 하기시켜주는 게 두통과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처방은 많습니다. 시간이 지금 애매하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통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편두통하고 다 준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이거 중간에 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개념만 이렇게 하고요. 또 여러분들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한 개념을 잘 좀 다시 한번 반복 숙지하셔가지고요. 조회수를 조금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숙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이제 이거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요 뒷부분은 다음에 가서 하겠습니다. 진도가 빨리 좀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근데 진도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